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인 오다리 완치 훈련입니다. 오다리는 의학용어로 내 반슬이라고 합니다. 한자어인데요. 말 그대로 무릎이 안쪽으로 휘었다. 이게 이제 오다리죠. 내 반슬입니다. 이렇게 서서 보면은요, 다리가 이렇게 곧잖아요. 이렇게 고른데 오다리는 곧지가 않고요. 이렇게 항아리 같습니다. 양쪽을 보면은 또는 활처럼 휘었습니다. 이것을 오다리라고 하죠. 오다리를 갖다가 정확히 이제 판단을 하려면은요, 발을 갖다가 붙이고 서야 됩니다. 붙이고 이렇게 서 있을 때 다리가 얼마나 벌어졌냐,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무릎 사이에 그 거리, 이게 2.5cm가 넘을 때 오다리라고 합니다. 가장 정확하게는 그냥 무릎 사이가 아니고요. 뼈 사이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다리를 보면 이제 위쪽에는 허벅지 뼈가 있죠. 아랫뼈에는 큰 뼈가 이제 정강뼈입니다. 그런데 이 허벅지뼈의 가장 아래쪽, 그러니까 무릎에 가까운 쪽을 갖다가 이렇게 쭉 만져보시면은 가장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걸 내측 상과라고 하거든요. 네, 말이 좀 어렵죠? 네, 내측 상과 사이의 거리, 이게 이제 2.5cm가 넘을 때를 오다리라고 합니다. 오다리는요, 이 성장의 시기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성인 오다리는요, 뼈의 성장이 끝난 18세 이상을 갖다가 성인 오다리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성장기 오다리가 있겠죠. 3세부터 18세까지 뼈가 성장하는 기간에 생기는 오다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오다리가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보시면은요, 대부분 다 오다리입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누워있어서 아장아장 누워있어서 이렇게 바둥바둥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다 거의 다 오다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궁에 있을 때 바로 공허양이거든요. 오다리로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앉고 걷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펴집니다. 네, 그래서 3세가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은 다 곧바르게 되죠. 오다리가 생기는 기전이 있습니다. 기전은 원인이 아니고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기게 되느냐, 이걸 이제 기전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오다리는 뼈가 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장, 그러니까 뼈의 문제가 되죠. 이것이 이제 한 기전입니다. 가장 드문 경우입니다. 그럼 가장 흔한 경우는 뭐냐? 그것은 근육과 인대가 약해서입니다. 네, 근육과 인대가 약해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무릎 관절 자체의 문제, 무릎 관절의 문제, 이게 두 번째고요. 아까 말씀드린 뼈의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뼈의 문제가 가장 드물고요. 근육 인대의 문제하고 관절의 문제가 가장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육 인대의 문제, 근육 인대가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게 약하다는 거거든요. 네, 근육 인대가 약하면은 고관절이 있습니다. 고관절은 이제 아까 허벅지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관절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골반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골반뼈가 허벅지뼈하고 이렇게 만나는데요. 이렇게 만나는데 이게 안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고관절 내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당기고 바깥쪽 근육이 약해진 거죠. 네, 이 바깥쪽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게 안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고관절 내회전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무릎이 이제 곧게 되려면은 여러 가지 근육과 인대가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측부인대라는 겁니다. 무릎 양쪽에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곧바로 되게끔 이것을 갖다가 받쳐주거든요. 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측 측부인대, 안쪽에 있는 것을 내측 측부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측에 있는 측부인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근육과 인대의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죠. 사실 알고 보면은요. 근육과 인대의 문제는요, 주로 청장년층에서 나타나고요. 거의 다가 건강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모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과 인대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똑바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징적인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아까 이제 이미 오다리가 있으니까 이제 양쪽 무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릎의 앞쪽에서 움직이는 그 뼈 있죠. 무릎 앞쪽에 그걸 갖다가 무릎뼈라고 하는데요. 또는 슬개골이라고 합니다. 그 슬개골이요, 이게 안쪽을 향합니다. 똑바로 서 있었을 때, 이렇게 발을 붙이고 똑바로 서 있을 때 그게 안쪽을 향하죠. 거꾸로 그게 안쪽을 향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금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릎의 뒤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바깥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릎 인대의 문제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관절의 문제입니다. 관절의 문제는 대개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 이게 제일 흔한 문제죠. 두 번째가 어떤 이유든 무릎에 부상을 당하고 나서 무릎에 손상이 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무릎에는 연골이 있는데요. 연골이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연골이 더 많이 닿는 겁니다. 더 많이 얇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안쪽으로 휘게 되겠죠. 네, 이 무릎 관절의 문제는요, 아무래도 중노년층에 더 흔하게 되고요. 이때쯤 되면은요, 외모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건강의 문제가 병이 되는 거죠. 건강의 문제, 아프기도 하고, 뭐 걷기에도 더 문제가 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이죠. 세 번째가 이제 드문 원인이긴 하지만은 뼈의 문제입니다. 뼈의 문제는 성장기 때 이게 이제 똑바로 뼈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병에 의해서 안쪽으로는 덜 성장을 하고 바깥쪽으로는 더 성장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휘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허벅지 뼈도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정강뼈가 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래서 정강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이 오다리가 이 뼈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훈련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술만이 해결책이 되겠죠. 만약에 그걸 해결하겠다고 한다면은. 네. 오다리를 그대로 둔다. 그러면은 이게 점점 진행되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부담이 되겠죠. 이렇게 똑바로 해야 그래도 부담이 덜 되는데 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됩니다. 하중이 더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에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걷는 모습에도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변화가 안짱 걸음입니다. 이제 걸을 때 우리가 이제 발 앞이 정면을 향하게 되죠. 내릴 때마다 이렇게 정면을 향하게 되는데 오다리인 경우에는 안짱 걸음을 하게 됩니다. 안짱 걸음은 이 발 앞이 안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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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좀 더 진행되면은 오리걸음이 됩니다. 오리걸음이라는 것은 발 모양도 발 모양이지만은 몸체가 띠뚱거리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할 때는 오른쪽으로 띠뚱거리는 거죠. 몸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리걸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세가 걸을 때 또는 뛸 때 자세가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잘 뛰지 못합니다. 뛰는 속도도 느리고 뛰는 모습도 좀 서툴기도 하겠지만 잘 뛰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잘 넘어지겠죠. 서 있거나 걷거나 뛸 때 균형을 잘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잘 넘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노년층에서는 이 하중이 더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더 진행이 되고요. 더 아프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이 오다리, 성인 오다리의 원인은 뭘까요? 아까 그런 이제 근육과 인대 문제 또는 관절의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 이게 이제 진짜 원인이죠. 아까 그것은 이제 기전 또는 메커니즘이라 그러고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앉기 자세입니다. 성인 돼서는 좀 덜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이 특징적인 앉기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앉냐면은 W 자세라고 하거든요. 네, W 자세는 이제 이게 둘 다 바닥에 앉는 겁니다. 뭐 의자에 앉을 때는 오다리가 아무래도 덜 생깁니다. 요새는 이제 거의 다 의자에 앉긴 합니다만은 앉을 때 W 자세를 앉는 겁니다. W 자세라는 것은 바닥에 이렇게 앉는데 다리를 갖다가 뒤쪽으로 양쪽으로 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엉덩이는 바닥에 닿고 무릎이 바닥에 닿고 다리가 양쪽으로 벌려서 앞으로 봤을 때 W 자세를 이루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무릎 꿇고 앉는 겁니다. 요새는 이런 건 뭐 덜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무릎 꿇고 앉았을 때도 이 골반 내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관절 내전이 되기가 더 쉬운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힘 없이 걷기입니다. 네, 걸을 때 우리가 이제 걷기를 그래도 제일 뭐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안 하는 분들도 걷기는 그래도 합니다. 뭐 자식 생활을 주로 하는 분들은 그것도 덜 하겠지만은, 근데 걸을 때 그나마 힘없이 걷는 겁니다. 힘없이 걷는 거는 아마 이렇게 길 가다 보시면은요, 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 걷는 게 보기에도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슬렁 뭐 왔다 갔다 이리저리 두리번 이렇게 걷는 거죠. 이거 이제 힘없이 걷기인데요. 요새 그 스마트폰 보고 걷기, 이것도 힘없이 걷기입니다. 이게 생각이 여기에 가 있으니 힘이 가겠어요? 네, 힘없이 걷기가 또 원인이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운동 부족이 또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또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비만이 오다리의 원인이 됩니다. 네, 비만이 있으면은요,
아무래도 오다리가 또 진행이 되고요. 오다리의 원인 중에 이제 관절에 문제가 있다지 않습니까? 퇴행성 관절염, 관절의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더 진행하게 하는 게 역시 비만이죠.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완치 훈련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오다리가 이게 뼈의 문제냐 아니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뼈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정말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무릎 관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인데 이걸 갖다가 수평으로 놓습니다. 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뼈가 허벅지 뼈, 아래에 있는 뼈가 이제 정강뼈인데요. 성인 오다리는요, 허벅지 뼈가 이렇게 휜 거는 거의 볼 수 없고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정강뼈가 휜 겁니다. 허벅지 뼈든 정강뼈든 무릎 관절을 수평을 했을 때는 전부 다 거의 다 직각입니다. 네, 다 직각이죠. 그런데 이게 정강뼈를 봤는데 이게 직각이 아니고 휘었어요. 네, 눈에 드러날 정도로 휘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심각한 뼈의 휨이죠. 네, 이럴 때는 이제 수술밖에 방법이 없고요. 그런데 뭐 조금 휜 것 같아요. 거의 눈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말 좀 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훈련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뼈의 문제도 확인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완치 훈련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매일 물속 걷기의 밀당입니다. 물속 걷기 이게 어떻게 성인 오다리에 관계가 있느냐? 제가 물속 걷기가 정말 좋은 운동이다. 중년 이후로는 더 좋고요. 뭐 청년들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성인 오다리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요. 물속 걷기를 하면은요 하체가 튼튼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관절에 대한 무릎 관절에 대한 또는 고관절에 대한 또는 발목 관절에 대한 부담이 싹 줄어들거든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넘어져도요 다치지도 않아요. 물속에서 넘어져봤자 어떻게 돼요? 네, 뭐 조금 물을 들이마실 수는 있지만은 정말 다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운동이고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죠.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내일 또 할 거니까 오늘 무리할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보통 운동을 물으면은 뭐 일주일에 몇 번, 얼마나 강하게 또 얼마나 오래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밥 먹듯이 매일, 잠자듯이 매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물속 걷기를 하시는데요. 자, 오늘 이제 조금이라도 합니다. 내일이 되죠. 그러면 어제 한 게 참고가 됩니다. 참고. 그러면 오늘 얼마나 하느냐는 오늘 내 몸 컨디션에 달려 있죠.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면 어제 참고로 해서 오늘 컨디션 좋다고 뭐 많이 하지 마시고요. 어제를 참고로 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그게 한 10%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요금 조금 더 하는 것을 밀기라 그러고요. 또 컨디션이 나빠요. 그러면은 조금 덜, 요걸 10% 덜하기라고 합니다. 요것을 당기기라고 하죠. 네. 근데 어제랑 뭐 그냥 컨디션 비슷해. 그러면 어제만큼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밀고 당기기 하면서 하면은요. 그리고 매일만 하면은 점점 당연히 강하게 됩니다. 매일 물속 걷기의 밀당을 이제 먼저 하세요. 네. 두 번째는 하루에 그래도 걷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걷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걷기 자세 훈련이라고 합니다. 걸을 때마다 이 자세로 걸으라는 거죠. 이것도 제가 뭐 강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걷기 자세의 근본은 가장 기본은 시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정면을 보고 있죠.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위를 보셔야 돼요. 한 15도 정도 위, 약간 위 이렇게 이렇게 정면을 보지 마시고요. 약간 위. 내가 가는 방향의 정면에서 약간 위. 이 시선을 바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두리번 뭐 바닥도 보고, 뭐 옆에도 보고 이렇게 걷잖아요. 바꾸지 마세요. 그냥 정면을 보고 가세요. 두 번째는 동작은요, 느리게 크게입니다. 빨리 걷지 마시고요. 느리게 걸으세요. 느리게, 천천히 느리게. 그런데 동작을 크게 하라는 겁니다. 동작을 크게 하라는 건 뭐냐면은 무릎을 얘기를 한다면 무릎이 많이 들려야 돼요. 무릎이 오른발, 오른 무릎, 왼 무릎 이렇게 많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병정 같은 거죠. 팔도요. 보통 팔을 흔드는데 이 팔꿈치부터 여기만 흔들어요. 이렇게만 이제 젖혔다 놨다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팔 전체를 들었다 놨다. 네, 천천히.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시죠? 네, 병정 같습니다. 군인 같죠.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자꾸 할수록 처음엔 굉장히 어눌하고 이게 해보시면은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네, 굉장히 힘이 드는데 하면 할수록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모습도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모델 같이 걷는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처음에 발을 내딛는데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다리는 안짱 걸음이라 그랬잖아요. 발 앞끝이 안쪽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발을 내디딜 때 바깥쪽으로 내디뎌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팔자 걸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팔자 걸음은 별로 좋은 걸음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오다리에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걸을 때 팔자 걸음으로 걸어라. 세 번째가 이제 하체 강화 훈련인데요. 강화 운동입니다. 하체 강화 운동은 그림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체 강화는요, 두 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가 앉았다 일어나기죠. 네, 그래서 두 번째도요, 거의 앉았다 일어나기인데요, 발을 내밀어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다 앉았다 일어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체 운동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자세는요, 이렇게 발을 갖다가 어깨 넓이만큼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은 앞으로 이렇게 뻗습니다. 팔은 앞으로 뻗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기. 네, 앉았다가 일어나기입니다. 또 얼마를 해야 되느냐, 몇 회를 해야 되느냐. 보통은 이제 몇 회 해라. 그러면 하루에 그걸 갖다 몇 세트를 해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죠. 닥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밀당으로 해라. 오늘 한번 해봐라. 내리는 것도 처음에는 많이 못 내릴 수도 있어요. 이거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죠. 한번 해보시고 다음날 조금 더 해보세요. 할만하면 조금 더 하고, 조금 못하다 그러면 좀 덜 하고, 빠지지 않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역시 밀당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도 앉았다 일어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다리를 오른 다리라고 한다면 앞으로 쭉 내디딘 다음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이게 조금 더 힘들겠죠. 네, 이것을 이제 영어로 런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을 내밀어 앉았다 일어나기가 되겠죠. 이럴 때는 손을 갖다가 양쪽 골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네, 그 자세에서 다리를 내밀어서 발을 쭉 뻗은 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나기. 마찬가지로 매일 밀당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닥에 앉기 훈련인데요. 요새는 바닥에 잘 안 앉으시죠. 대부분 다 의자에 앉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인 오다리가 있는 분들은요, 바닥에 앉기를 좀 훈련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아까 제가 오다리의 원인 중에 앉는 자세를 말씀드렸죠. 그게 W 자세다.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제 W 모양이 되거든요. 네, 요거의 반대가 뭐겠어요? 네, 다리를 갖다가 안으로 모으는 것. 네, 이게 바로 양반 다리입니다. 네, 또는 앞바다리라고 하죠. 저도 그렇게 앉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해서 다리를 이렇게 앉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앉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다리가 고관절이 안쪽으로 회전이 됩니다. 근데 양반 다리로 앉으면은요, 거꾸로 반대가 되겠죠.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회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성인 오다리 일으키는 그 원인을 갖다가 해결하는 훈련이 바로 앉기 자세 훈련이거든요. 양반 다리로 앉아라. 네, 앉을 때만 수시로 앉기가 되면 기회만 있으면 수시로 양반 다리로 앉아라. 양반 다리를 조금 더 세게 하는 게 이제 절에 가서 하는 가부좌입니다. 가부좌는 양발을 갖다가 다시 다리 위에 걸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해보면 굉장히 힘든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반과부좌, 이 반과부좌가 한 다리만 올려놓는 거죠. 이게 이제 양반 다리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는 게 나비 자세라는 겁니다. 아마 요가할 때 아마 이 나비 자세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똑같이 앉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걸치는 게 아니고요. 발바닥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쫙 펴지겠죠. 이렇게. 네. 이것도 굉장히 힘든 자세인데요. 이렇게 하고 발바닥을 이렇게 붙였으니 펼쳐진 다리를 갖다가 눌러주세요. 조금씩. 눌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거 무리하진 마세요. 이것도 처음에는 다 밀당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요, 고관절이 안으로 회전됐던 고관절이 바깥으로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다리가 좋아지는 거죠. 이 자세 훈련만 해도요, 자세가 그렇게 편한 자세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하체 근육 강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운동이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남았죠. 이게 뭐냐면은 비만인 분들은 당연히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감량만 하지 마시고 다지기를 꼭 하시고요.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은 한 달에 5kg, 5kg 감량 다지기만 하시면 됩니다. 닥터유가 한 달에 5kg 감량 다지기 하는 방법은 닥터유 홈피에 여러 가지 방법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인 오다리의 대부분은요, 훈련으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권장되는 교정치료라든지 수술은요, 훈련으로 안 될 때,
그때 고려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